자, 37페이지 반가루 4번 제3자의 사기 강박의 경우 그랬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를 제3자가 사기 강박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사기 강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한해서 취소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상대방의 대리인 그랬어요. 상대방의 대리인이라면 그 제3자와 상대방 사이가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관계예요. 그럴 경우라면 동일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때는 110조 1항에 따라서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즉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이라도 취소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표 보실 수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110조 1항 옆에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이라도 취소 동그라미 이렇게 써놓은 거 밑에다가 언제나 취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언제나 취소. 언제나 취소. 근데 상대방의 피용자예요. 제3자가. 여기 봐봐요. 지금 A가 제3자인데 갑하고 울 사이에 보증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제3자가 상대방하고 같은 팀이다. 즉 그놈이다. 그 말은 동일시할 수 있는 자란 말이죠. 이렇게 동일시할 수 있는 자라면 이때는 언제나 갑은 언제나 취소할 수가 있다. 민법 110조 1항에 따라서 즉 제3자로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냐? 얘가 본인이고 얘가 대리인이거나 얘가 본인이고 얘가 대리인이거나 대리인과 본인의 관계에서는 같은 팀으로 보겠다 이거예요. 근데 만약에 얘가 동일시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제3자이겠죠? 네. 그죠? 그럼 어떤 사람이냐면 단순 피용자 이거예요. 단순 피용자. 피용자는 뭐예요? 사용을 당하는 사람, 고용을 당하는 사람. 단순직에 종사하는 사람들. 자, 여기가 회사라고 봐요. 회사, 주식회사다. 그러면 주식회사의 소위 임원에 해당하는 사람들. 예? 임원에 해당하는 사람들 있죠. 이사급 이상. 대표이사, 상무이사, 전무이사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그 회사하고 동일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직원에 해당하는 사람들. 보통 회사에는 임원, 직원, 임직원 그러잖아요. 직원은 어디까지냐면 보통 부장까지예요. 이런 사람들은 단순 피용자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같은 팀으로 보지는 않겠다. 동일시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상호신용 근거의 기획감사실 과장이다. 이 사람은 대리인으로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3자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직급이 낮은 사람들은 제3자로 보겠지만 직급이 높은 사람들은 그 회사하고 동일시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냥 같은 팀, 한 팀으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어떤 사람이다? 본인과 대리인 사이 관계. 그래서 상대방의 피용자라고 하면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없으므로 제3자에 해당하고 이때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됐죠? 자, 여기 메타지문 보면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대리인이 사기를 쳤어요. 예? 네. 예. 그럼 상대방은 본인이 선의이면 계약을 취소하지 못하는 겁니까? 대리인이 사기를 치거나 본인이 사기를 치거나 그놈이잖아요. 네. 그럼 제3자 아닌 거예요. 따라서 상대방은 어떻게 해요?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그래야죠.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제3자가 아니니까. 자, 넘겨보시고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있죠? 네. 요거는 우리 자세히 봤던 거니까 넘어갑니다. 네. 자, 내용은 쉽고. 자, 그 다음에 어디 가시냐면 43페이지 법률행위의 대리. 서설 보시면 대리란 타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밑줄 그시고 타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까지만 밑줄. 요걸 뭐라 그래요? 능동대리.
의사표시를 받음으로써 밑줄 그시고 수동대리. 그렇죠. 수동대리. 그래서 법률 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관해서 생기는 제도를 대리라고 한다. 대리에서 대리권. 대리에 이제 삼면관계가 나오죠. 여기 보세요. 본인이 있고 대리인이 있고 상대방이 있다. 그랬을 때 본인과 대리인사의 관계를 대리권의 관계, 대리인과 상대방을 대리행위의 관계, 상대방과 본인을 효과 귀속의 관계 이렇게 나눠서 봅니다. 이걸 대리에 뭐라 그러죠? 삼면관계. 일면, 이면, 삼면. 그래서 본인 갑이 소유 부동산이 있다. 을에게 대리권한을 줘요. 네가 팔아라. 그러면 얘가 이 부동산을 누구에게 팔지 얼마에 팔지는 오롯이 얘가 결정하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상대방과 거래를 하게 되면 매매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매매로서 매도인에게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고 얘 매수인으로서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고 다만 얘 이름을 가지고 이자가 법률 행위를 하는 겁니다. 대리인이. 주의하실 건 본인이 시켜서 시키는 짓만 하면 얘는 대리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얘는 뭐라 그래요? 시키는 짓만 한다. 그거는 사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심부름꾼. 그게 아니고 얘가 대리인이다라고 하면 어떠한 법률 행위를 어떻게 할지는 오로지 얘가 결정하는 거예요. 본인은 권한만 주는 것이고. 아시겠죠? 그걸 대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주식회사다 그러면 회사의 대리인이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 회사 임원들이 대리인이 되는 거예요. 임원들은 회사를 위해서 독자적으로 의사결정하는 겁니다. 본인이 의사결정하고 시키는 거를 대신한다 그러면 대리인이 아니에요. 사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본인과는 완전히 별개의 지위에서 본인을 위해서 얘가 알아서 대리행위를 하는 거예요. 마치 대한민국이 본인이다. 대한민국 국민이 본인이다. 그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랬잖아요. 헌법 1조 2항.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쵸? 안 들어도 상관없어요. 뭐 그런 게 있었어요. 저 배울 때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다 이렇게 배웠어요. 어쨌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고 그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이 대통령을 뽑았다. 그럼 대통령은 국민이 원하는 대로 국민이 시키는 것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국민과 대비되는 관점에서 자기가 생각했을 때 국민을 위하는 것이라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대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본인이 시키는 것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본인이 할 수 있는 거는 이 사람에게 권한을 주느냐 마느냐만 결정하는 것이지 네가 어디까지 하고 어디까지 하지 마라 그런 걸 결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대리권 보시는데 대리권은 결국 본인이 대리인에게 권한을 주는 것을 우리는 수권이라고 하죠. 대리권이란 타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받음으로써 직접 본인에게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지위 또는 자격이다. 그래서 111조 111조 1항에 보시니까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그랬죠. 여기서 능동대리 얘기고 2항 보시면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 대한 제3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그래서 요거는 수동대리도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한다는 규정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넘겨보시고요. 자, 대리권의 종류와 발생 원인 및 범위 봅니다. 대리의 종류는 법정 대리와 임의 대리가 있다. 그래서 법정 대리권은 대리권이 어떻게 발생해요? 법률의 규정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이에요. 법률의 규정, 줄여서 법정. 그럼 임의 대리권은 어떻게 대리권이 발생하냐면 본인의 뭐죠? 수권행위. 이 수는 줄 수예요? 받을 수예요? 줄수. 본인이 권한을 주는 겁니다. 대리인에게 네가 이거 하시오라고 권한을 주는 행위를 뭐라고 합니까? 수권행위 그래요. 수권행위. 자, 여기 누가 있냐면 누구예요? 여기는 고깃집 사장이에요. 고사장. 갈비집 사장님이 주방장을 고용합니다. 고용계약 체결하는 거죠.
그래서 주방장이 일을 잘해요. 믿을만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직접 자기가 고기를 사다가 갖다 놓으면 주방장이 요리를 했는데 이제 얘가 믿을만하니까 앞으로 네가 고기 사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얘는 고기 살 수 있는 권한이 발생했죠. 그래서 얘가 직접 가가지고 고기를 매매하는 거예요. 이쪽은 고기의 매도인이고 얘는 매수인이에요. 그럼 얘는 뭐냐? 얘는 대리인이에요. 그때 어떤 고기를 얼만큼 살지 대금 지급을 어떻게 할지는 다 누가 알아서 결정하는 거예요? 주방장이 결정하는 거예요. 주방장이. 이해되셨죠? 그렇게 했을 때 이 고기 사라고 하는 행위를 뭐라고 한다? 이걸 숙권행위라고 한다. 고기 살 수 있는 권한이 생겼죠. 그 권한을 주는 행위를 수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것도 수고, 요것도 수라 그랬죠? 요거는 받을 수, 요거는 줄 수. 요게 손이고, 요게 손이에요. 그러니까 두 손으로 뭐 하는 거예요? 받을 수예요. 근데 손 두 개가 있는데 손이 하나 더 들어왔잖아요. 이 손은 주는 손이잖아요. 줄 수. 수권행위는 권한을 뭐 하는 거죠? 본인이 주는 행위예요. 그래서 수권행위는 어떤 수를 써요? 줄 수를 쓰는 거예요. 본인이 권한을 주는 거예요. 고기 사라고. 아시겠죠? 그럼 요게 수권행위라고 해요. 수권행위라고 하고, 요 고용계약은 수권행위의 원인된 법률관계죠. 다시 말하면, 고용 먼저 했어요? 고기 사라고 권한 먼저 줬어요? 고용 먼저죠? 고기를 사라고 했다는 것은, 권한을 줬다는 것은 얘한테 지금 뭐가 생긴 거예요? 신뢰가 생겼고, 왜 생겼냐면 고용계약을 통해서 신뢰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수권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예요. 원인된 법률관계.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신뢰가 발생했기 때문에 고기를 살 수 있는 권한을 줬습니다. 이 수권행위는 상대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계약이에요? 단독행위예요? 단독행위죠.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고기 사. 근데 주방장이 싫은데요? 그럼 아웃이죠. 싫은데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하는 겁니다. 출연행위, 비출연행위. 출연이에요? 비출연이에요? 비출연행위예요. 출연은 자기 재산 감소가 타인 재산의 증가로 갈 때 출연이고 그거하고 연결되지 않은 비출연이에요. 그러니까 고기 사라고 해서 이 사람 재산이 감소되고 얘 재산이 증가하는 거 아니죠. 따라서 비출연행위입니다. 비출연행위다. 단독행위고 비출연행위예요. 자, 수권행위는 요식행위예요, 불요식행위예요? 불요식입니다. 구두로 해도 되고 서면으로 해도 돼요. 근데 보통 수권행위 할 때 보통 위임장을 쓰잖아요. 위임장 쓰죠, 수권행위 할 때. 그래서 본인이 가지 않고 대리인이 갔다 그러면 위임장 가져오세요 그러잖아요. 하다못해 동사무소에서 뭐 발급할 때도 그러잖아요. 본인이 가면 주민등록증만 내면 되는데, 예를 들어 인감띠를 왔다 그러면. 근데 배우자가 가면 뭐라 그래요? 위임장 써보라 그러잖아요. 위임장이 뭔데 이게? 위임한다는 거예요, 보통. 위임한다는 건 그 사무를 맡긴다는 얘기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권한이 있어야 돼요. 그 권한이 인정하는 것을 우리는 위임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위임장도 일종의 수권행위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럼 이건 방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럼 수권행위는 요식행위다, 불요식행위다? 근데 위임장 왜 쓰냐? 그거예요, 위임장 왜 쓰냐? 이거는 꼭 위임장의 양식을 가지고 반드시 쓰라는 법이 아니고 이것은 나중에 증거를 위해서 필요한 자료일 뿐이지 수권행위 본질 자체는 불요식행위입니다. 그래서 구두로 해도 되는 거예요. 다만 구두로 했을 때 나중에 딴소리 할 수 있잖아요, 서로. 그 꼼짝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위임장은. 그러면 동사무소 갈 때 위임장 쓰라고 하는 거는 또 거기 가서 또 따지는 거예요. 아, 우리 선생님이 그거 저 불요식행위라고 했는데 왜 자꾸 위임장 쓰라고 그러는 거야? 불요식행위 몰라! 이렇게. 그거는 그 규정에 따라서 조례에 맞춰서 조례에서 규정한 거예요, 이거는. 동사무소 가는 게 아니라. 국가와 개인 사이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개인과 개인 사이 관계에서. 이거는 국가와 개인 사이 관계잖아요. 이거는 사법상의 법률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위임장 쓰라 그러면 쓰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은행 가서 또 따지는 거예요. 예? 국가와 개인 사이 관계가 아니라 개인과 개인 아니야? 당신 사기업이잖아! 위임장 필요 없잖아!
라고 하면 돼야 안 돼요? 그 은행 내규에 의해서 그거는 은행 내규. 은행에 가입할 때 우리는 약관에 동의를 하잖아요. 그거에 의해서 그러는 거예요. 또 거 와서 또 따지지 말고 공부했다고. 아시겠죠? 어쨌든 수권행위는 요식이에요? 불요식이에요? 불요식행위다. 불요식행위. 자, 근데 그런 것이 시험에 안 나오고 거기 수권행위 해석과 관련된 판례 있잖아요. 자, 이런 게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첫 번째 권한이 있다. 임의 대리권은 그 권한의 부수에서 필요한 한도에서 상대방의 의사 표시를 수령하는 수령 대리권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능동 대리권을 줬으면 관련해서 수동 대리권도 포함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줬죠? 계약하라고 대리권 줬어요? 그럼 잔금 수령할 권한도 당연히 인정되는 거죠. 왜? 계약 체결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잔금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중도금이나. 이게 수령 대리권도 당연히 포함된 것이다. 또 매매계약 체결과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매매 대금 지급 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은 인정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반면에 안 되는 거예요. 권한 없는 거는 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인데 계약의 해제 등 일체의 처분권과 상대방의 의사를 수령할 권한까지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줬다면 해제와 관련된 대리권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두 번째, 금전 소비 대차 계약과 돈 빌리라는 계약이에요. 담보를 위한 담보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임의 대리인에게 계약을 깨라는 권한까지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또 세 번째, 예금 계약 체결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예금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을 수 있겠느냐? 그거는 오바했다 그런 얘기예요. 예금 계약을 체결할 대리인이 그 예금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는 건 오바했다. 그 다음에 대여금, 빌려준 돈의 영수, 뒤집으면 수령이죠. 돈 받아와라, 돈 수령해라 라는 권한만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채무 일부를 면제까지 해줬다. 이것도 오바라는 얘기예요. 할 수 없는 행위. 자, 그래서 결국 수권행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수권행위는 단독행위고 법률행위잖아요. 네, 칠판 보세요. 이 수권행위는 법률행위란 말이에요. 법률행위. 법률행위에는 단독행위도 있고 계약도 있다 그랬잖아요. 단독행위란 말이에요. 그 법률행위 해석에 관련해서 해석으로 그 대리권의 범위를 판단하는 것인데 법률행위를 해석할 때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았을 때는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이게 애매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충 규정으로 118조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118조 대리권의 범위가 관련해서 보존행위 이건 무제한할 수 있어요. 근데 제2호 보시면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그래서 오른쪽에 표를 만들었어요. 자, 보존행위는 그 물건의 현 상태를 유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제한이 없어요. 무조건 다 되는 거예요. 예컨대 미등기 부동산의 등기는 무슨 등기겠어요? 보존 등기겠죠.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거나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처분이에요. 부패하면 버려야 되니까 부패하기 전에 그 물건을 처분해서 돈으로 바꿔놓으면 가치를 유지시키는 거잖아요. 처분이란 말이 들어갔지만 이건 유지하는 보존행위입니다. 가옥의 수선 이런 것들은 보존행위입니다. 따라서 이건 제한 없이 대리인이라면 무조건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이용하는 행위와 개량하는 행위를 합쳐서 무슨 행위? 관리행위라고 합니다. 관리행위. 관리행위는 그 가치를 증가시키는 일체 행위를 얘기하는데 이거는 성질을 변하지 않게 하는 범위에서만 관리행위가 가능하죠. 그 물건의 임대라든지 금전의 이자부 대여 또 무이자 금전 소비 대차는 이자부 채권으로 전환한다. 이런 것들은 다 관리행위로서 허용이 됩니다. 그러나 안 되는 거 있어요. 안 되는 거. 그걸 이제 구별하는 게 시험에서는 나오죠. 자, 밑에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 이용행위, 개량행위 등의 이른바 관리행위만을 할 수 있고 뭐는 못해요? 밑줄 처분행위는 안 돼요. 또 두 번째,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은행 예금을 찾아 보다 높은 금리로 개인에게 빌려주거나 예금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행위, 요거 못해요. 예금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행위는 못하죠. 그 옆에다 하나 더 쓰세요. 논밭. 본인 소유의 논을
밭으로 바꾸거나 본인 수의 밭을 논으로 바꿨다. 그거는 성질이 변하는 범위에서의 관리행위니까 허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 논하고 밭 중에 어떤 게 더 비싸요? 밭이 훨씬 비싸죠? 지금은 왜 밭이 비싸냐면 그만큼 지금은 수요가 많아요, 논보다는. 근데 과거에는 밭보다 논이 더 비싼 시절도 있었어요. 과거에는. 왜냐하면 쌀 없을 때는 이게 더 귀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쌀이 많으니까 지금 우리나라 생산 쌀이 남아도는 거 아시죠? 쌀이 남아돌아요, 쌀이. 그래서 정부에서는 쌀 가지고 다른 것 좀 만들어서 먹어라 그래가지고 쌀국수 만들려고 그러고 쌀과자 만들려고 그러고 쌀 가지고 별걸 다 시켜요. 쌀이 남아돌아서. 어쨌든 그건 그 당시 수요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그래서 이게 만약에 논이 인기가 있던 시절에서는 얘가 훨씬 더 비싼 거였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은 어쨌든 밭이 더 비싼데 설령 본인 소의 논을 대리인이 밭으로 개간을 했다라고 해도 이것은 그 물건의 성질 자체가 변하는 관리행위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허용되지 않는 것은 첫 번째 논, 밭, 두 번째 예금을 주식으로 아니면 뭐 사채로 이건 너무 기니까 빼고 그냥 논, 밭, 예금, 주식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처분행위는 못한다. 그래서 보존행위와 관리행위만을 할 수 있고 처분행위는 못하는데 요거는 관리행위지만 성질이 변해서 안 되는 것이고 처분행위는 당연히 대리인이 할 수 없는 것인데 주의하실 거 이 처분행위는 못하는데 뭘 못하냐 그랬을 때 어떤 게 처분행위냐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것도 처분행위이지만 설정 들어가는 것도 전부 처분행위다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설정,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지상권 설정 전부 처분행위예요. 자, 그 다음에 대리권의 제한입니다. 대리권의 제한에서는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자기계약과 쌍방대리. 근데 쌍방대리는 대다수들 아셔요. 양쪽을 다 대리하면 그건 쌍방대리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계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자, 124조 보시면 대리는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동그라미 1번 붙여주시고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요게 자기계약이에요.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요게 뭐예요? 자기계약. 자, 이거 보세요. A 회사의 대표 갑이에요. 갑. 그리고 갑 자연인. 네? A 회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갑이라는 사람은 얘는 A 회사의 대리인이죠. 얘가 사진을 찍어요. 사진을 찍어서 사진을 팔아요. 회사에다가. 그럼 매도인은 갑이죠. 매도인은 갑이죠. 그럼 매수인은 누구예요? A 회사. 근데 회사라는 건 실체가 없잖아요. 뭐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죠. 법인이에요. 그 법인의 대표이사 갑이 대리인으로서 매수하는 겁니다. 한 장에 1억씩. 사진 한 장 찍고 회사에서 1억 받는 거예요. 근데 누가 팔아요? 갑이. 누가 사요? 갑이 사는데 얘는 대리인으로 사는 거고 사는 사람은 얘가 사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자기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계약. 그걸 법전에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책에.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한다. 이렇게 끊어봐요. 여기 봐봐요.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예?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자기계약. 자, 이렇게 하면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금지된다? 예? 금지된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 악하다. 이게 두 가지 소리 있죠. 굳이 둘 중 하나가 맞다 그러면 뭐가 맞을까요? 저는 이게 진리라고 생각해요. 네, 저는 이게 진리라고 생각해요.
선하게 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네? 요놈들이 문제지. 그럼 법은 얘네들 때문에 있어요? 얘네들 때문에 있어요? 그렇잖아요. 법이 이것 때문에 있는 거지. 얘네들하고 뭔 상관이에요? 내비둬도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인데. 그쵸? 그 모든 역사와 모든 기록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다 저렇지. 결말이. 안 그래요? 주변의 역사도 한번 보세요. 결말이 다 저래요. 처음부터 끝까지 좋을 수가 없더라니까요. 좋으면 문제가 없다니까, 좋으면. 법이 필요 없다니까, 좋으면. 그럼 이 법도 마찬가지죠. 자기계약과 쌍방들이 이 자기계약이라는 거 이거 어때요? 나빠요. 아니 지가 사진 찍어서 지 회사에 돈 빼먹는 거잖아요. 비자금 만들고. 그죠? 나쁜 놈이죠? 인간은 원래 이렇게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이거 금지해야 된다, 허용한다. 금지해야 되는 거예요. 대리인이라면. 이렇게 빼먹게 하면 안 된다. 그죠? 이 구조는 A 회사 본인을 위한 구조예요? 얘들을 위한 구조예요? 갑을 위한 구조잖아요. 구조 자체가. 그래서 어떤 자가 나타났어요? 물어본 사람이에요. 사실 근데 모르는 사람은 사기 안 당하죠. 아는 사람도 사기 당하지. 사기를 좀 당해 보셔요. 대다수 아는 사람한테 당하지 모르는 사람한테 안 당해요. 그죠? 가까울수록 사기 잘 쳐요. 어떤 자가 나타났을 때 여러분에게 사기를 치느냐 안 치느냐 뭘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이제? 구조를 가지고 이렇게 따지라는 거예요. 구조. 이 구조가 사기칠 수 있는 구조이고 사기칠 수 없는 구조이고. 그죠? 요건 딱 사기치기 좋은 구조예요. 이렇게 되면 이 대리인은 본인을 위해서 대리권을 행사하겠어요? 자기를 위해서 쓰겠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건 금지, 허용. 금지된다. 물론 착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법적으로. 그죠? 서로 좋다는데. 그래서 안 좋은 경우를 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원칙적으로 뭐 한다? 금지한다. 뭐는? 자기 계약과 쌍방 대리는.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원칙 금지 관련 부동산 입찰 절차에서 동일 물건에 관해서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에 그 대리인이 한 입찰은 무효이다. 이해되겠어요? 네. 여러분 지금 아파트가 하나 경매로 나왔어요. A라는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어요. 근데 갑이라는 사람에게 B라는 사람도 입찰 의뢰하고 C라는 사람도 입찰 의뢰했어요. 예? 공인중개사는 경매 입찰 대리권이 있죠. 경매 물건 나왔을 때 입찰을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B도 얘한테 의뢰를 했고 얘도 얘한테 의뢰를 했는데 얘 입장에서는 이 물건을 낙찰 받을 때 누구 말을 더 잘 듣겠어요? 누구를 위해서 더 하겠어요? B도 C도 아니고 그냥 돈 많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에게 많이 남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할 거 아니에요. 이러면 무효라는 거예요. 왜? 부동산 입찰 절차에서 동일 물건에 관해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되면 당연히 이 대리는 지를 위해서 지가 많이 남는 걸 하는 거지 본인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입찰은 무효이다. 예외 관련해서 부동산의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을 대리하는 등기 신청행위예요. 요거는 허용됩니다. 등기 신청은 어차피 등기 신청은 다툼이 없는 채무의 이행이잖아요. 그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저 중간에 있는 사람이 큰 이익을 보거나 그런 것도 없잖아요. 구조 자체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 채무가 기한이 도래한 경우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 없이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 그리고 채무 변제하는 것도 허용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는데 예외적으로 언제 허용되느냐? 본인이 허락을 하거나 또는 다툼이 없는 채무의 이행일 때에는 이때는 예외적으로 자기계약과 쌍방대리가 허용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다툼이 없는 채무 이행행위가 뭐라고 그랬어요? 등기 신청행위라고 그랬죠? 그래서 법무사들이 등기 신청을 하잖아요. 등기 사건을 법무사들이 주로 업으로 하지요. 그럼 법무사가 등기를 할 때 서류가 많지요. 근데 예를 들어서 5,000세대 아파트 분양하는데 몽땅 다 가져왔단 말이에요, 법무사가.
그럼 5,000세대 분양하는 그 등기 업무는 다 그 법무사가 하는 거예요. 대박이죠? 그러니까 법무사의 주요 수익이 그런 거라고요. 아니면 고정거래처로 은행에서 이렇게 받거나. 그죠? 그러니까 이 법무사들이 그 서류 들고 다니면 허리 아프죠? 허리가 아픈 법무사예요. 허리 아픈 법무사. 아시겠죠?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다툼이 없는 채무의 이행일 때에는 자기약 쌍방대리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허리 아픈 법무사. 다음에 공동대리입니다. 공동대리 원칙과 관련해서 공동대리는 여러분 미성년 자녀의 법정 대리는 누구죠? 부모님. 예? 부모님. 부앤 뭐예요? 두 명이 법정 대리인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럼 미성년인 자녀의 법정 대리는 부앤드 뭐예요? 두 사람인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님 헤어졌는데요? 그래도 두 사람이에요. 헤어져도. 그러니까 미성년 아이의 핸드폰을 계약을 하겠다 그러면 부모 양측의 동의가 필요한 거예요. 왜? 둘이 공동으로 대리해야 되니까. 따라서 부모가 미성년인 아이를 대리하는 것은 공동 대리입니다. 근데 보통 핸드폰 할 때 부모 중에 한 사람만 가잖아요. 네. 예? 그러면 안 돼요. 네. 공동으로 해야 돼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한 사람만 시간이 됐다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위임장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근데 핸드폰 회사에서는 그렇게 까다롭게 안 하죠? 네. 예. 한쪽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법정 대리인인 부모는 무슨 대리인이다? 공동 대리인이에요. 공동 대리. 같이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동 대리 보시면 원칙, 대리인이 부모라면 두 명이잖아요. 그죠? 부모일 때에는 각자 대리가 원칙입니다. 각자. 다만 예외적으로 특이한 경우에 한해서 공동으로 대리해야 된다. 대리권 남용이죠. 대리권 남용 보시면 남용은 결국 삥땅 치는 거라 그랬죠? 삥땅. 대리인이 배임행위를 한 경우에도 대리의사는 있으므로 그 대리행위는 유효한 것이 된다. 근데 예외적으로 대리인의 배임행위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무효로 된다. 여기서 배임행위라는 건 삥땅 친다 그 얘기예요. 그럼 주방장이 고기를 사다가 갈사장 본인에게 줘야 되는데 지가 자기 와이프 갖다 줬단 말이에요. 고기를 사가지고. 그게 뭐죠? 대리권의 남용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서 대리행위를 한 게 아니라 대리인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목적으로 대리행위 했을 때를 남용이라고 하고, 이 남용 행위에 대해서는 민법의 규정이 없어서 우리 법은 비진입 표시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합니다. 비진입 표시 규정. 따라서 남용 행위를 삥땅 치는 행위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 넘겨보시고 대리권의 소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 어떻게 공부했었냐면 사파성사 원수 그랬죠. 사파성사 원수. 그래서 어디서 나눠요? 여기서 나눠요. 여기까지는 법정 대리, 임의 대리 공통의 소멸 원인. 이거는 임의 대리에만 있는 특유한 소멸 원인이다 그랬죠. 그러면 사는 사망, 파산, 성년 후견의 개시, 또 사망이에요. 사망이 두 개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사파성 세 글자니까 대리인도 세 글자. 이건 본인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대리인의 사망, 파산, 성년 후견 개시, 본인의 사망. 원은 뭐예요? 원인된 법률 관계의 종료. 아까 우리 원인된 법률 관계가 뭐였죠? 고용계약이었죠. 원인된 법률 관계, 즉 수권의 원인이 된 법률 관계 고용계약이에요. 고용계약이 종료되는 거예요. 해지합니다. 나가라고 했으면 대리권 소멸하는 거죠. 수는 수권 행위의 철회예요. 수권 행위는 고기 사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고기 사러 집 나가려고 하는데 찌마 그러면 철회한 거예요. 고기 사지 마 이렇게 철회했어도 대리권은 소멸한다. 그래서 이건 임의대리에만 있는 특별한 소멸 원인이고, 이건 법정대리, 임의대리 공통의 소멸 원인이다. 사파성사 원수, 사파성사 원수 이렇게 암기. 자, 대리행위입니다. 대리행위에서 현명주의 나오죠. 현명. 그래서 명은 뭐죠?
명, 이름, 명, 현은 나타날 현, 이름이 나타나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표 보시면 현명 동그라미, 이름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매도인 갑의 대리인 을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계약서 쓸 때 이런 식으로 쓰면 이건 현명이 된 겁니다. 보통 갑은 본인이고 대리인 을이 대리인의 이름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대리인은 대리권의 표시를 얘기하죠. 보통 명함에도 여러분 보시면 S전자, 주식회사, 대표이사, 홍길동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명함에 보면 이건 뭐냐면 본인이에요. 본인. 요건 대리인 이름이고 그럼 요건 뭐예요? 권한의 표시예요. 상무이사, 재무이사 이런 식으로 본인, 대리인, 을이라는 형식으로 일반적으로 쓰여지면 얘가 법률 행위를 하는 사람인데 이름은 본인 이름을 쓴다. 그래서 본인 이름이 명이 나타나라는 겁니다. 현명. 이해되시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해요? 아, 내가 지금 내 눈앞에서 계약하는 사람은 대리인이로구나. 그 대리인은 본인을 위해서 대리인이 하는 사람이구나라고 본인임을 알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래서 현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현명을 해야 되는데 계약서에다가 대리인 을이 지가 마치 매도인인 것처럼 매도인 이름만을 딱 썼어요. 매도인 갑 이렇게 쓴 거예요. 계약서에다가. 그럼 이것도 대리인으로서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걸 서명 대리 그래요. 서명 대리. 근데 이번에는 세 번째 칸을 보시니까 매도인란에다가 대리인 을이 뭐라고 썼어요? 지 이름을 쓴 거예요. 현명 안 됐죠? 현명이 안 됐는데 문제는 위임장을 첨부했다는 얘기예요. 아, 그럼 상대방으로서는 아, 이거 대리인이 위임장을 받아서 대리인이 하는구나라고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매매 위임장을 제시한 사례라면 이거는 본인의 대리행위로 봐도 무방하다. 근데 만약에 현명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즉 매도인 해놓고 지 이름을 쓴 거예요. 대리인이. 계약서에다가.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115조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그랬죠? 이게 바로 현명하지 않은 행위라는 거죠?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 표시는 여기서 자기는 누구예요? 대리인 자기를 위한 것으로 간주해버려요. 본다입니다. 본다. 추정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럼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자신을 위한 것으로 간주하니까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이 되고 그 효과, 책임도 을이 지는 겁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행위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전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니까 114조 1항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바로 그 위에 매도인 을 플러스 갑의 위임장 이렇게 나왔잖아요. 자, 그거는 현명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매도인 을이라고 했고 갑의 위임장이라고 나왔잖아요. 이건 현명한 거 안 한 거? 안 했는데 위임장을 첨부해서 상대방이 대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해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오른쪽 대리행위 하자에서 방갈 1번 116조 나와 있죠? 원칙 보시면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비질인 표시냐, 통정허위 표시냐, 착오냐,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다, 악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과실로 알지 못했다, 선의, 알지 못했으니까 선인데 과실 있는 선의, 이런 것으로 영향을 받을 때 그런 사실의 유무는 누구 기준이다? 대리인을 표준한다. 이걸 줄여서 뭐라 그래요? 제목 2번 대리행위 하자 땡땡땡 대리인 기준이다 그 얘기예요. 그럼 그 하자는 어떤 게 하자라는 거예요? 대리행위를 했는데 거기에 하자가 생겼다고 하자가 뭘 얘기하는 거 구체적으로?
비진의 표시냐, 통정호의 표시냐, 착오냐, 사기냐, 강박이냐, 알았냐, 몰랐느냐,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 전부 누구 기준? 그래서 방금 이번 구체적 적용 보니까 이중매매, 폭행이, 비진의 표시, 허위 표시, 사기, 강박 다 나왔잖아요. 이런 걸 다 하자라고 보자는 거예요. 이런 걸 다 하자로 보는데 이걸 누구 기준으로 따져준다? 대리인 기준으로 따져주자 그거예요. 하나 봐봐요. 이중매매 있죠? 자, 구체적인 적용 보시니까 본인은 갑이고 대리인은 을이고 상대방 병이에요. 자, 이중매매를 했을 때 을이 이중으로 매수했대요. 대리인이 이중 매수인이에요. 그러면 적극가담했을 때 무효가 되죠? 본인이 적극가담해요? 대리인이 적극가담해요? 대리인 기준이다 그거죠. 적극가담했는지 여부는 다 대리인 기준이다. 따라서 적극가담 여부는 을을 표준으로 판단하니까 따라서 갑이 그런 사정을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이 을이 적극가담하면 무효예요. 자, 폭리행위에서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한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잖아요. 여기서 궁박은 누구 기준? 본인,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이에요. 자, 비진의 표시는 의사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 했을 때 비진이죠? 누가? 대리인이. 본인은 상관없다니까요. 대리인이. 자, 통정호의 표시는 무효죠? 본인이 통정해야 무효인가요? 대리인이 통정해야 무효인가요? 대리인 기준이다 그거죠.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여러분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요건은 뭐죠? 내용의 중이죠. 그럼 내용의 착오를 하고 중요분의 착오를 하고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되죠? 누가? 대리인이. 그럼 대리인이 내용의 충충의 요건을 갖추게 되면 취소권 발생하죠? 취소권은 법률 효과이기 때문에 그것은 본인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착오는 대리인이 했어도 취소권은 본인 거예요.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되니까. 그거 주의하시고 사기 강박에서 116조 1항 사기 당함 110조 1항 사기 침 그랬죠? 자, 사기 당하면 취소할 수 있죠? 여기 봐봐요.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편해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본인과 대리인 상대방이 있는데 얘네들을 본인 측으로 하자인 거예요. 본인 측. 본인과 대리인이라고 해요. 상대방이고. 본인 측이 사기 강박의 가해자가 된 거예요. 본인 측이 사기 강박의 가해자야. 얘가 얘한테 사기 강박을 하든 얘가 얘한테 사기 강박을 하든 어쨌든 법률행위를 했죠. 그러면 이 상대방의 입장에서 사기 강박을 당했으니까 얘가 취소권자이죠. 취소권자는 취소를 하는데 취소할 수 있는데 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하나요? 언제나 취소하나요? 언제나 취소합니다. 언제나. 지금 본인 측에서 사기 강박을 친 거잖아요. 이번엔 본인 측이 피해자예요. 사기 강박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한 거냐면 얘가 사기 강박을 친 거예요. 얘가. 그러면 얘가 얘한테 사기 강박을 했을 때 얘가 대리인에게 사기 강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대리인 사기 당했죠? 따라서 이때는 본인에게 취소권이 발생한다. 근데 본인에게 사기 강박을 했어요. 근데 대리인의 의사결정은 대리인 스스로 하는 거지 본인의 영향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얘 스스로 하는 거죠? 얘가 얘하고 고려했다면 이건 전혀 취소할 문제가 아니다. 그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봐요. 본인 측이 사기 강박을 쳤죠? 가해자죠? 본인이나 대리인 이놈이 나쁜 놈이죠? 그놈들은 그놈이에요. 따라서 언제나 취소하는 거예요. 이번엔 본인 측에 칼 맞았어요. 칼 맞았는데 누가 칼 맞아야 취소하는 거예요? 대리인이 칼 맞아야 본인이 취소하는 거예요. 본인이 칼 맞아봐야 상관없어요. 대리인의 의사결정은 대리인 스스로 하는 것이니까. 칼 맞으려면 누가 맞아야 된다? 대리인이. 그렇죠? 본인이 찌르든 대리인이 찌르든 상대방은 언제나 취소. 본인 측 가해자라면 그놈이니까 언제나 취소. 본인 측 피해자일 때에는 대리인이 칼 맞아야
취소할 수 있다. 본인이 칼 맞는 건 취소 사유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116조 사기 강박에서 사기 당함, 사기 침 그랬잖아요. 네. 사기 당했다. 누가 당해라? 대리인만 당하면 돼요. 대리인만 당하면. 사기를 쳤어요. 네. 아무나 쳐도 이때는 언제나 취소.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고 대리인의 능력입니다. 대리인의 능력, 그래서 대리 행위를 위한 능력, 대리인과 제한 능력자인 대리인과 본인의 관계에서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없다 그랬죠. 그죠? 근데 만약에 대리인에게 의사 능력이 없다면 대리 행위는 무효입니다. 그래서 의사 능력은 필요하지만 행위 능력은 필요 없다. 그 말은 대리인에게 행위 능력이 요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제한 능력자, 즉 미성년자인 대리인이 대리 행위를 한 때에도 그 행위는 본인이 취소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다시 갈사장이 있고 여기 주방장이 있어요. 고깃집 사장님 있어요. 얘하고 위임계약을 합니다. 고용계약을 해요. 고용계약을 해요. 그래서 신뢰가 생기니까 앞으로 네가 고기 사 그랬단 말이에요. 고기 사. 수권을 했죠. 그래서 얘가 고기 매매를 했어요. 그런데 얘가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 그 미성년자가 고기 매매 계약했죠. 그렇더라도 본인은 이 고기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왜 없다? 대리인은 행위 능력을 요하지 아니한다. 그것 때문에 그래요. 얘가 수권을 했다면 얘가 미성년자든 뭐든지 간에 지가 그걸 수권한 지 책임이지, 얘가 미성년인 것을 이유로 요 매매 계약, 상대방과 한 거래 행위를, 대리 행위를 취소하지는 못한다. 그래서 대리인은 행위 능력을 요하지 아니한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다만 이 고기 매매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예요? 얘가 매도인이고 매수인은 누구? 갈사장이 매수인인 거예요. 주방장은 대리인인 거고. 문제는 어디 갔어요? 그럼 고용계약의 당사자는 누구인가 그거예요. 고용계약의 당사자는 주방장하고 갈사장 둘이잖아요. 얘네들이 고용계약의 당사자죠? 그럼 얘가 미성년자일 때 고용계약을 한 거죠? 따라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니까 이거는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원인된 법률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수권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는 미성년 이후로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밑에 있는 거예요. 117조는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라는 것을 이유로 대리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는 의미를 가질 뿐이지, 대리인은 본인과 기초적 내부관계를 발생시키는 행위, 다시 말하면 기초적 내부관계는 원인된 법률관계와 같은 겁니다. 원인된 법률관계를 발생시키는 행위, 가령 여기서는 위임이지만 우리가 설명드린 건 고용계약을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는 있다 그 얘기죠. 아시겠죠? 자, 잠시 쉬었다가 보겠습니다.